삼각형 외심과 내심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선 삼각형 외심 혹은 내심을 하기 앞서가지고 앞쪽에서 그 삼각형의 이등변 삼각형 배웠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배워왔거든. 지금 이것들을 이등변 삼각형이랑 직각삼각형을 각각 외심과 내심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걸 초점으로 둬가지고 설명을 많이 할 테니까 그림으로 보고 많이 연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삼각형 외심이 먼저 나와 있고 그걸 먼저 할 텐데 오른쪽에 미리 그려놨거든. 물론 그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세 가지 버전이 외저번이 있긴 하지만 가장 1번 그림을 가져와서 예각삼각형을 가져와 가지고 예시를 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증명을 한번 하고 나중에 둔각삼각형에 대해서도 직각삼각형에 대해서도 한번 갖는 시간을 드릴 텐데 우선 개념은 예각삼각형 기준으로 한다 라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둔각과 직각은 차후에 다시 한번 서술형이나 이런 거 할 때 기회가 있을 거야. 그때 한번 재녹화하기로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증명이 쉬워서 그래요. 자, 일단 보자. 일단은 외심에서 먼저 모양을 찾을 텐데 오른쪽에 미리 그려놨거든요. 조금 확대할게요. 확대해보면 우선 요거부터 해야겠지. 외심이냐 내심이냐 구분하는 거는 철저하게 삼각형 입장이에요. 삼각형 입장에서 생각하자 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외는 당연히 바깥이란 뜻일 거고 내는 안쪽이란 뜻일 거예요. 뭐 그건 다들 아시겠지. 그러면 안쪽, 바깥쪽, 안쪽 기준이 어떻게 되냐, 그 기준이 바로 삼각형 입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왼쪽 그림을 보면 가운데 그림이 되겠지만 삼각형 입장에서는 이 친구 바깥에 테두리 변 바깥에 원이 지금 둘러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중심은 바깥 원의 중심이다. 바깥 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심은 중심이라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고. 됐지? 바깥 원의 중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 중심에서 원둘레까지 있는 선은 우리가 반지름이라 했거든. 원에선 당연히 반지름의 쓰임새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반지름으로 연습해 보는 게 필요한데, 보시면 원 중심에서 한 원둘레 위의 점으로, 또 원 중심에서 또 다른 원둘레 점으로, 또 원 중심에서 또 다른 원둘레 점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봤다 해봅시다. 됐죠? 이쪽도 다시 한번 그릴까? 도형이 갑자기 풀리는 바람에 다시 한번 그릴게요. 오늘 좀 잘못됐네.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네요. 됐죠? 했을 때 당연히 반지름 길이는 같아요. 맞죠? 이거는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다 같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아주실 거예요. 자, 근데 외심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을 잘 활용해 주셔야 되거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을 이 그림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을 찾아야 되는데, 잘 봐봐. 꼭지점을 A, B, C라 두고 가운데 원 중심을 O라 합시다. 그러면 삼각형 AOB, 삼각형 BOC, 삼각형 COA는 셋 다 이등변 삼각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두 변 길이씩 같으니까. 꼭지점 O를 기준으로 OA, OB, OB, OC, OC, OA 기준으로 반지름으로 다 같지? 반지름으로 두 변씩 길이가 다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의를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선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밑변과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수직 이등분선이
중요하다라고 그때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해보면 되겠지. 수직 이등분선은 꼭지점에서는 각이등분선이 되고, 그렇게 해서 밑변으로 한번 그었더니 이게 수직이 된다. 그리고 수직만 되는 것이 아닌 이 점, 수심을 기준으로 밑변이 이등분 되더라. 길이가 똑같더라 이거야. 그치? 그러면 다른 AOB, 지금은 AOB 삼각형에서만 보여드렸는데 다른 삼각형에서도 역시 해볼 수 있잖아. 그죠? 이 까만색 변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각도는 이렇게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물론 선분 BC도 두 도막으로 똑같이 나눠졌을 거야. 수직 2등분 됐다 하면 되지. COA도 똑같이 하면 되니까 얘는 속도를 조금 높일게요. 이렇게. 그리고 AC는 이런 식으로 갈라졌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 수직 2등분 선만 조금 주황색으로 강조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강조해 볼게요. 당연히 새 수직 이등분선이 외심에 있는 걸 볼 수 있어. 정확히 교점이라고 보면 되겠지. 새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괜찮지? 자, 그러면 삼각형 입장에서 외접원을 그렸고, 정확하게 단어도 기억해 두자. 외접원을 그렸고, 그 외접원의 성질을 조금 조사하다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졌으며, 이등변 삼각형 세 꼭지점이 점 O 외심에 있는 걸 반대로 이용해서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할 수 있다라, 뭐 그렇게 결론 났거든. 그러면 외심이니까 반지름 이용해서 이등변, 이등변 이용해서 수직 이등분선, 그래서 외심 이렇게 갔잖아. 그럼 얘를 정확히 거꾸로 가는 거야. 수직 이등분선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찾고, 이등변 삼각형으로 반지름인 것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그건 외심이구나 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해됐죠? 어떻게? 삼각형만 남기고 빌려온 걸 싹 다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빌려온 걸 싹 다 지운 겁니다. 됐는가? 이거 하나는 되돌려야 되겠네. 이건 조금 이 정도만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첫 시작을 수직 이등분선을 하자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각 변에서 중점이게 되겠죠? 가운데 점이지. 왜? 똑같이 이등분 됐다 했으니까 얘는 선분 AB의 중점이 돼요. 가운데 점이라는 뜻이지. 그 가운데 점에서 직각으로 쭉 선을 이어봤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쭉 선을 이어봤다. 역시 선분 BC의 중점이라 봐도 되겠고, 의 중점은 땡땡 할게. 그 다음에 선분 AC의 중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직각은 우리가 좀 그리기 쉬운 각도니까 쭉 위로 올리면 된다, 그죠? 정확하게 직각으로 올리면 되는데, 그 세 선이 반드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거다 이거야. 그러면 이 점에서 꼭지점을 한번 그어본다면, 세 꼭지점 A, B, C로 그어본다면 얘들은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왜? 좌우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들이 될 거니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이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게 확실해지니까 선분 AO, 선분 BO, 선분 CO는 당연히 같게 되고, 이건 혹시 반지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이 바깥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면 얘는 반지름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 O는 좀 진하게, 점 O는 원의 중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외심이 된다 이거야. 자, 기억합시다. 지금 여기 밑줄을 다 그어놨는데 한번 볼게요. 외심은 세 꼭지점이 한 원 위에 있을 때 그 원을 다 통과하는 원을 외접원이라 한다. 뭐 정의가 써져 있어. 그 외접원 중심을 외심이라 한다. 아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2번에 현관편 쳐놨는데 세 변의 수직이 이등분선은 한 점 외심에서 만난다. 되게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보면 세 외심에서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OA, OB, OC. 방금 이렇게 설명했지. 근데 이게 반지름 R이 된다는 것도 반드시 꼭 기억해 둡시다. 반지름으로 같다는 거야. 반드시 기억해 둡시다. 그래 놓고 여기다 하나 적어 놓으면 좋겠어. 물론 외심의 성질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적어줬으면 좋겠다. 이 현관편 친 세변 수직 이등분선 한 점 요거는 찾는 방법이라고 꼭 해주세요. 찾는 방법. 이렇게 메모해 주세요. 됐죠? 찾는 방법이다. 외심을 찾는 방법이다. 라고 꼭 메모해 달라. 자, 그랬을 때 외심 활용은 어떻게 하냐 라고 보면은 역시 1번, 2번 두 개 있는데 2번에만 지금 현관편 쳐놨죠? 1번은 여기 있는 그림으로 간단하게만 설명할 건데 보면 지금 당연히 원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OA, OB, OC는 반지름이니까 길이는 당연히 같고 중요한 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밑각은 XX로 같고 지금 BOC 삼각형은 두 밑각 YY로 같고 삼각형 COA는 당연히 두 밑각 ZZ로 같다. 그러니까 두 밑각을 XX, YY, ZZ로 정했는데 그러면 X도 두 개, Y도 두 개, Z도 두 개니까 한 번에 다 더한 다음 하나씩 더한 다음에 두 배도 되죠. 2X, 2Y, 2Z니까 2로 묶어도 됩니다. 그게 삼각형 안쪽 내각이 다 합이니까 안쪽 각이 합이니까 180도죠. 이거 약분만 하면 90도가 되는 거지. 반쪽씩은 반쪽짜리들끼리 다 더하면 90도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사항이 이게 X라 해서 이쪽이 X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거야. 이해됐죠? 각 A의 절반이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내심상질이 됩니다. 아시겠죠? 밑각은 이쪽으로 찾으셔야 돼. 자, 그러면 2번 증명만 하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이 그림이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서 보여드릴게. 봐, 여기서 보여드릴게. 자, 여기서 좀 어설프긴 하지만 요 정도 지워놓을게요. 너무 많이 지웠어. 이 정도 지워놓을게. 이 정도 지워놓을게. 너무 많이 지웠잖아. 이 정도 지워놓을게. 뭐야, 이거 지우니까 다 지워지네? 이렇게 엇갈려서 지워지나? 에이, 냅둘까? 얘를 작은 지우개 한번 보죠. 지워놓을게요. 너무 작은 지우개 있는 것 같네. 어쨌든 보시면 한 번에 다 지워질 염려는 없죠. 자, 이렇게 박스다운에 보셨으면 자, 여기서 요거 보자. 이쪽을 한번 우리가 X로 합시다. 한번 요걸로 할까? 이쪽을 X로 합시다. 그럼 여기 X 하면 안 된다 했다. 이쪽을 X라 해야 돼요. 이쪽을 X라 할 수는 없으니 그냥 또 다른 각도 Y라 합시다. 그럼 당연히 이쪽이 Y입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이 각은 조금 위에 찝혔는데 꼭지점 A니까 이 각도는 각 A라고 정할 수 있어요. 됐지? 각 A를 정할 수 있습니다. 됐는가? 그러면 이쪽이 각 A다. 자, 여기서 잘 봐. A, O의 연장선을 딱 이렇게 세로로 그린다 이거야. 쭉 통과하게끔. 연장선을 진하게 그려줍시다. 이렇게 쭉 진하게 그려주자. 뭐 통과해도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삼각형 APO와 삼각형 ACO 두 개로 나뉘게 되거든? 근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한 번쯤 얘기했을 건데 두 내각의 합이 외곽이랑 같다 했어. 그러면 오른쪽 ACO에서도 두 내각의 합은 색깔 좀 다르게 할까? 뭐 이걸로 하겠습니다. 두 내각의 합은 외곽이랑 같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를 왼쪽은 x 두 개 합친 2x 오른쪽은 y 두 개 합친 2y로 둘 수 있으니 자 이제 한 번에 얘기하면 각 A는 이쪽을 보세요. 각 A는 2x다 라고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을 O라 하면 각 BOC는 2x 더하기 y라 할 수 있어요. 그죠?
요거 좀 각 A는 말도 안 되겠네. 미안합니다. 각 A는 X 더하기 Y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왼쪽 X, 오른쪽 Y니까. 자, 그러면 X 더하기 Y에 정확하게 2배 차이 나죠? 이만큼. 그러니까 얘는, 각 BOC는 사실 각 A로 생각해보면 2배 각 A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설명해 놓은 게 두 번째 성질이에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동그라미 2개는 여기 뭉치고 꽃표 2개는 오른쪽에 뭉쳐가지고 2배가 됐구나 라고 보여준 거야. 이렇게. 그죠? 되게 많이 쓰이는 거니까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 이게 지금 빗변의 중심, 빗변의 중점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거든. 요거 성질하고 나면 엄청 중요하면서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성질이 됩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봐. 이 각이 지금 90도인데 이쪽을 X, 당연히 반대쪽을 Y라고 둔다면 지금 이 선의 A와 O의 연장선을 좀 그어보면 당연히 EX, EY니까 이거는 2배 차이인 게 확실하죠. 이거는 아까 증명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90도고 얘가 이 꼭지점에 뭐 이걸 A, B, O, C라 하면 각 A, O, C는 이 90도의 2배 180도가 된다라고 반대로 증명이 되지. 그러면 이게 뭐냐? 분명히 BOC는 약간 이렇게 꺾인 느낌이었는데 이게 180도란 얘기잖아. 그럼 얘가 평평하다는 소리거든? 평평하다는 소리니까 선분 BC 위에 점 O가 있게 되구나 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선분 위에 어떤 선분 위에 외심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평평하니까. 그죠? 왜? 지금 마주보는 꼭지가 각 A의 2배가 180이 됐으니까. 그지? 오히려 이 성질로 증명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 90도의 마주보는 면, 대변은 삼각형에서 빗변이라 부르지.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빗변이 빗변의 안쪽에 있는 점이 외심이 되는데, 그 빗변 안쪽에 있는 점은 당연히 반반 나누는 반지름 2개가 될 거니까, 중점이 돼요. 빗변의 점 가운데 중앙이 외심이 된다. 이게 그럼 어떤 삼각형이 된다? 당연히 직각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성질이다 이거야. 그럼 잠깐 생각해봐. 예각삼각형은 아까 전에 분명히 중심이 안쪽에 있었거든. 외심이 안쪽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방금 직각삼각형은 살짝 증명해 보니까 빗변 중심, 즉 빗변 안에 있다며. 그러면 둔각삼각형, 더 납작한 둔각삼각형은 지금 자세히 증명해보지 않아도 삼각형 바깥에 있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게 돼요. 이 증명도 나중에 해드릴 텐데 그건 간단하게 어떻게? 각 A가 둔각이라면 삼각형 각 BOC 안쪽이 아니라 이 바깥쪽을 얘기한 거야. 이 각 BOC 바깥쪽의 각도는 각 A의 2배일 건데 뭐 A 자체가 90도보다 큰 각도니까 2A도 당연히 90도보다 크겠죠. 2배면 180도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직선보다 더 큰 각도를 이룬다. 즉 선분 BC보다는 바깥에 있다. 외심이 삼각형 바깥에 있구나를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질? 각이 2배 차이 난다라는 성질로 가볍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삼각형이 내부, 외부, 빗변의 중점에 외심의 위치가 결정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됐지? 추후에 다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내심으로 넘어갈게. 내심으로 넘어가면 역시 삼각형 입장에서는 삼각형 안쪽에 있는 원의 중심이 내심이 될 거예요. 그죠? 물론 그 이전에 간단하게 살펴볼 게 있어. 이 접점이라는 표현과 접선이라는 표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접점은 접한다 라는 거의 접점, 교점이 될 것이고 접선은 한 점으로 만날 때의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얘기했는데 봐봐. 접점과 접선은 지금은 원과 선의 교점을 지금 보여드렸지만 사실
어떤 곡선과 직선의 교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점이 한 개뿐일 때. 왜냐면 원이 관통할 수도 있어요. 사실 직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중1에선 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선을 할선이라 부르기도 하는 중1 때 표현이 있습니다. 곡선, 원에서 쓰는 말은 아니지만 뭐 역시 이런 곡선에서도 교점이 한 개일 수도 있고 관통에서 교점이 두 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필 딱 한 개일 때만 교점이 딱 한 점에서만 만날 때를 우리가 접착할 때 그 접한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만나는 그 교점 장소를 접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접선일 거고 얘는 근데 아주 큰 특징이 있는데 이 원과 접선 관계에서는요. 접점이 물론 있겠지. 접점과 이 원 중심을 이은 선은 반드시 접선과 수직이다가 정이에요. 정의. 알겠죠? 원은 반지름의 수직이다. 접점을 지나는 접선은 접선과 반지름은 수직이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접선과 반지름은 수직이다. 이거는 뭐 정의, 약속이기 때문에 뭐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말을 많이 하는 게 같아. 조금 습관을 고쳐야 되나? 자 원의 중심을 한번 보자. 원의 중심이 있다 해봅시다. 해보면 간단하게 A, B, C를 해둘게요.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을 D, E, F를 할까요? D, E, F를 합시다. 이 점을 각각 D, E, F를 점 D, 점 E, 점 F를 접점이라 부르면 되겠죠. 당연히 선분 AB, BC, CA는 접선이 됩니다. 그럴 때 반지름을 빨간색으로 해볼 건데 반지름을 당연히 접점에 그어볼 수 있게 될 거고 그 선과 반지름의 각도는 90도라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자 주황색이 찾는 방법이 될 건데 잘 봐. 자, 각 A의 꼭지점 A에서 이 점으로 한번 선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물론 잠깐 얘를 I라 할게요. I라 하는 이유도 좀 이따 알려드릴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잘 봐. 빨간색 선은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직각이고 AI는 공통변이죠. 어디서 많이 본 모양 같은데 잘 봐. 선분 AI는 공통이고요. 중요합니다. 딱 떠오르면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편의상 각 D라 쓰겠습니다. 정확하게 각 DI라 써야 되는데 편의상 각 D라 쓸게. 이쪽도 편의상 각 F라 쓰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쓰기보다는 AFI라 쓰는 게 맞아요. 얘 두 개는 같긴 같은데 그냥 같은 게 아니라 90도로 같다고. 자, 그 다음에 IF가 선분 IF가 같습니다. 물론 얘는 반지름 R로 같은 거지만 같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삼각형 AID 그리고 삼각형 AIF는 합동이 되죠. 근데 어떤 합동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AI는 공통인데 지금 직각이랑 마주보는 대변이 되니까요. H. 자, 그 다음에 얘는 직각이니까 R. 항상 이거 먼저 써야 되는데 거꾸로 쓰면 버릴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변이 같으니까 S를 합시다. HRS 말고 좀 이쁘게 바꾸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네. 어떻게? 기억났죠? RHS 합동이 된다 이거예요. 됐지? 그러면 당연하지만 일단은 표시를 해둘까? 당연하지만 잘 봐. AD, AF는 당연히 길이가 같게 돼요. 이걸 A라 할게요. 한번 A라고 해볼게. A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이 각도를 XX를 합시다. 대응각으로 똑같죠. 역시. 그죠? 이런 일도 생기고 당연히 이 중심각의 절반씩도 똑같겠지만 얘는 표시 안 할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각 A와 I 선분
AI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야. 삼각형 두 개가 생기고 합동이고 RHS고, 그지?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BI에서도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편의상 두 대응변을 BB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각도는 YY라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CI도 역시 좌우 위아래를 하는 게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동이 될 겁니다. RHS 똑같이 이와 같이 됐죠? 그러면 역시 이쪽도 CC, 그 다음 각도는 ZZ라 해봅시다. 아, 이런 모양이 생기더라. 자, 근데 XXYY ZZ를 했잖아요. 지금 각 A 입장에서 잘 봐. 각 A 입장에서 잘 보면 각 A를 각 이등분한 선이 돼버렸지. 그리고 역시 각 B 입장에서도 각 B를 이등분한 선이 BI가 돼버렸고, 각 C 입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각 C를 ZZ로 이등분한 CI가 돼버렸어. 그럼 이 세 녹색을 반지름이라 부를 수는 없지만 얘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큰일 나지만, 길이 같다 하면 큰일 난다. 외심이란 착각하면 안 돼. 각각 각 A의 누가 선분 AI는 각 A의 이등분선 분선이 되고, 역시 선분 BI는 각 B의 이등분선이 되겠죠. 역시 CI는 각 C의 이등분선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통틀어 가지고 세 각의 이등분선 선의 교점이 역시 뭐다? 내심이 되겠다라고 결론 내린다. 이해됐지? 녹색 세 각의 이등분선이거든. 꼭지 큰 삼각형 입장에서 각 A, 각 B, 각 C 세 개가 있을 건데, 꼭지각 세 개를 각각 이등분한 선이 한 점에서 교점으로 만나는데 그걸 내심이라 부른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오히려 거꾸로, 그러면 원도 지워보고 반지름도 지워보고 다 없던 일로 하자고. 삼각형 빼고. 삼각형은 없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는 잠깐 없던 일로 보자고. 물론 바깥의 테두리에 뭐 길이 증명한 것도 잠깐 없던 일로 봐야겠죠. 자, 이렇게 쭉 없던 일로 쭉 돌리면 녹색 선 3개만 남잖아. 물론 각이등분선인 걸 표기하기 위해서 XX, YY, ZZ 남겼습니다만 그 놈의 교점이 하나 생기는데 이걸 내심이라 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 AB, BC, CA로 이루는 수직 거리라 부르면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저번 시간에 좀 얘기한 것 같아. 이 세 거리를 내려보면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데 같을 수밖에 없어. 왜? 이렇게 합동이죠. RH, A 합동이라 봐도 되겠지, 이때는. 거꾸로 갈 때는 RH, 각을 알고 있는 거니까 RHA 합동이라 보면 되고, 이쪽도 이 선분 길이는 모르지만 각 YY, 각 이등분선이다 했으니까 역시 이쪽도 RHA, C에서도 RHA가 됩니다. 그러니 RHA 합동으로 직각삼각형 세 쌍이 합동이다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대응변인 이변, 이변이 셋 다 대응변으로 둘둘씩 다 갖게 돼서 셋 다 같다가 되지. 아, 그러면 한 점과 세 점 사이 거리가 딱 각각 같으니까 이 세 점을 원으로 연결해 볼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얘는 내접원이 된다 이거야. 그리고 i는 당연히 내접원의 중심이 돼서 반대로 증명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됐죠? 그 모양으로 지금 1, 2, 3, 4번 같이 4가지 상징이 나온 겁니다. 지금 3번은 아까 설명해서 충분히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2번과 4번이 남았는데 역시 중요하죠. 2번은 외심이랑 헷갈리게 하려고 많이 낸 거기도 하지만 이게 어떤 게 증명이 되냐면 내심은 삼각형 무조건 당연히 네라고 했기도 했으니까 삼각형 안쪽에서 생기구나 라고 증명이 되는 공식이기도 해요. 왠지 잠깐 설명하면 결과부터 얘기하면 꼭지각 A랑 BIC를 비교해 보면
일단 각 A 절반에다가 90도 더한 거거든. 근데 가만 생각해보자. 각 A가 그 이렇게 각 A가 둔각이 된다 하더라도, 즉 그냥 각 A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림 필요 없이, 그림으로 증명하려 했는데 필요 없이, 각 A는 당연히 삼각형 안쪽의 각도니까 0도보단 크고 180도보다는 작아야 돼요. 당연히 절반인 2분의 A는 0도에서 90도 사이죠. 90도는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각 BIC는 90도에다가 90도보다 좀 더 작은 각도를 더한 셈이라고.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 A니까. 아, 그러니까 얘 전체는 절대 180보다 클 수 없고 작더라. 누가? 각 BIC가. 그러니 BIC는 이렇게 평평할 리가 없다는 뜻이지. 평평할 리가 없다는 뜻은 아까 외심에서 반대로 선분 BC랑 겹칠 일이 없다는 뜻이야. 아예 이렇게 밀려나갈 일이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삼각형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뭐 사실 상식적으로 당연하긴 해. 삼각형 안쪽에서 원을 그렸는데 그 안에 중심이 어떻게 벗어나겠니? 하지만 구체적인 식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 그겁니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게 왜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간단하게만 보시면, 정말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대신 개념이 한 바닥밖에 없으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내용이 많은 바닥이긴 합니다. 한 바닥이지만. 자, 점 I 내심이라 했을 때 얘는 뭐냐, BIC를 이렇게 그으면, 그리고 AI를 연장선을 그릴게요. 여기까지는 뭔가 외심 때 증명한 거랑 똑같죠. 근데 차이점이 뭐다? 차이점은 AI는 각이등분선입니다. 그래서 얘는 X가 밑각인 이쪽에는 당연히 절대 아니고요. 이등분 삼각형이 아니니까 그냥 각이 이등분된 각 A가 XX로 두 도막 나눴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데, 각 B의 절반인 Y라 하고 각 C의 절반인 Z라고 Y랑 Z를 X랑 다 다르게 두시는 게 맞아요. 그죠? 같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다르겠지. 자, 그러면 각도가 어떻게 모이느냐? 얘를 잠깐 I라 두면 삼각형 ABI에서 외곽은 X 더하기 Y가 되고, 삼각형 ACI에서는 외곽이 X 더하기 Z가 돼요. 그러면 각 BIC는 X 더하기 Y 그리고 X 더하기 Z라고 방금 썼는 건데, 요거 자리 약간만 바꾸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X로 바꿀 수 있어요. 뭐 곱셈끼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근데 너무 당연하겠지만 이 반쪽은 90도일 거예요. 크게 증명 안 해봐도 90도일 수밖에 없어. 왜? 이쪽 X 두 개, B에서 Y 두 개, C에서 Z 두 개면 XX, YY, ZZ 두 개씩이 삼각형 내각 180도에 꽉 차 있으니까 절반은 90도일 거예요. 아까 외심처럼 비슷하게 증명하면 됩니다. 똑같진 않지만. 자, 그러면 이제 각 A랑 비교해보자 이거야. 요거랑 비교해보자. 누구? BIC를. 각 A와 비교해보자. 각 BIC는 90도 더하기 X가 되고, 각 A는 애초에 이게 절반이니 2X가 됩니다. 그러면 X는 당연히 여기서 양변에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 각 A겠죠? X 대신에 대입을 해주면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 A다. 각 A 절반의 90도다. 라고 결론이 납니다. 그게 2번 성질이에요. 그쵸? 외심은 간단하게 2A로 2배였지? 그거랑 비교하는 문제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외심은 각 2배였잖아요? 근데 얘는 절반의 90도 더한 거지. 외심에서는 이거였는데,
내심에서는 이거라고. 그러니까 비교 문제로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2번은 내심, 외심 비교하기에서 잘 나와요. 됐죠? 자, 마지막 4번만 보면 된다. 4번 보면은 성질이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또 다른 관점으로 보자 이거야. 또 다른 관점으로. 정말 연구를 여러 각도에서 하는 걸 볼 수 있어. 좀 집요하게까지 해. 무튼 내심이 i가 있다면 수선을 내린다 이거예요. 수선을 내리면 이건 반지름이다 라고 저번에 증명을 했어. 저번에 아까 증명을 했죠. 셋 다 반지름인데 얘를 한번 꼭지점까지 이르는 각이등분선 3개와 세 변들로 나눠보자 이거야. 삼각형은 3개로 분리시켜보자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조금 필요한 공간을 만들자. 삼각형 ABI, 삼각형 BCI, 삼각형 CAI 3개로 나뉩시다. 1번, 2번, 3번 반식의 방향 순서대로 삼각형을 적은 겁니다. 이 3개는 당연히 다 더하면 큰 삼각형 ABC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각각 넓이를 구해보면 선분 AB 길이를 선분 AB 길이를 그냥 이렇게 볼까? 각 C의 대변인 C라 해봅시다. 그래서 얘는 C 곱하기 R이 되죠. 높이가 R이니까, 직각이니까. 그거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되지. 그 다음 밑에 삼각형 얘를 보면 BCI는 각 A와 마주보는 대변이 BC가 되니까 이 각 알파벳도 소문자 A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A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이 될 것이고 선분 AC는 각 B랑 마주보고 있으니까요. 소문자 B를 쓰면 B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건데 보시면 R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 3개가 지금 똑같지? 그럼 얘는 한 번에 식을 셋 다 더했다라고 했을 때 2분의 1 R은 묶어낼 수 있고요. 그럼 묶어내고 남은 게 C, A, B 얘를 좀 이쁘게 순서대로 쓰면 A, B, C일 건데 셋 다 덧셈으로 묶이겠지? 그래서 2분의 1 R 더하기 A, B, C 라고 적혀 있는 거야. 누가? 큰 삼각형 넓이는 세 삼각형 넓이의 합과 같은데 그때 높이가 각각 반지름은 4저번의 반지름으로 다 같으니까 2분의 1R로 묶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반드시 말로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얘는 큰 삼각형의 둘레가 돼요. 삼각형 ABC의 둘레가 됩니다. 그러니까 둘레의 절반을 곱하고 거기다가 4저번의 반지름을 곱하면 신기하게 넓이가 된다 그런 뜻이겠지. 됐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4번 공식을 의미를 알 수 있어. 됐죠? 물론 실전에서 이 3번은 아까 전에 합동으로 증명을 쉽게 했지만 문제로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2, 3, 4번은 다 별표인데요. 실제 문제에서 3번과 2번이 좀 더 많이 나온 편이고 4번은 한 번씩 결정적인 조건으로 나오는 편이에요. 꼭 물어보고 한 문제 정도 이상은 반드시 나오는 성질이지만 막 2번과 3번만큼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보다는 한 번씩 결정적인 조건으로 나오더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2, 3번이 좀 더 셋 다 중요합니다. 얘를 비교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자, 이 정도로 한번 눌러봤고요. 그러면 뒤에 문제가 8문제 나오죠. 8문제 나오는데 크게 풀어볼 거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2번, 6번만 쉬운 문제일 수 있지만 그래도 2번, 6번만 의미를 설명하면서 풀어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3번, 7번 이런 것들은, 그리고 8번 마찬가지겠지만 8번도 되게 중요합니다. 8번 미리 별표는 쳐놓을게. 8번도 중요합니다. 기초 문제지만 중요합니다. 내심에서. 근데 다른 문제 다 중요하지만 풀이는 2번, 6번만 할게요. 다른 문제는 직접 풀어보면서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강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얼른 마무리하자. 보면은 자, 얘가 외심이라고 알려줬다 이거야. 뭐 갑자기 좀 밀리네. 뭐 쓸데없이 밀리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돌아왔나? 계속 펜 촉이 쓰는 것과 반대쪽 다른 쪽에 지금 입력이 되는 것서 약간 버그 같은 게 걸렸어. 이러니까 좀 괜찮아지긴 하네. 잠깐 보세요. 자, 외심이라고 밝혀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확실히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이렇게 그었을 때 무조건 반지름으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 이거야. 그러니 D는 당연히 OD는 수직 이등분선이고 중점일 거예요. 그러니 X는 3이랑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3이 정답입니다. 너무 쉽지만 그래도 한번 읊어보는 거야. 자, 점 O에서 B, C까지 지금 어떤 두 선을 그었는데 얘는 외심이기 때문에 이놈이 반지름이 됩니다. 원은 이렇게 바깥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그 꼭지각이 20이니까요. 이쪽도 x일 거니까 2x 더하기 120은 180이 돼서 2x는 60도, 즉 x는 30이 되겠죠. 됐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쉬운 문제만 풀고 있어 일부러 어려운 문제는 직접 고민하시라고. 6번 보면 내심이니까 BI는 뭐 각 이등분선이 됩니다. 각 이등분선 해석을 이렇게 따라 하시라는 소리야. 문제를 그냥 25, 25 같겠지 하고 너무 쉽게 풀더라도 해석을 연습하시라고. 각 이등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면 반지름으로 수선을 내렸다면 이 두 개는 RHS 합동일 거니까 대응각으로 25x는 같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도 보시면 얘는 내심이니까 반지름으로 그냥 같이 x는 4 하고 끝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IC를 끄었을 때 얘는 각이 등분선인 게 분명하니 내심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RHA로 합동이니까 이 두 변 길이 또 4로 똑같다 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죠? 다른 문제도 더 풀어드릴 수 있겠지만 특히 1번, 5번을 어려워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제는 직접 풀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